엄마, 저 사람 우리 아버지한테 돈 빌렸었죠? 준호의 차갑게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종수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끄덕이고 말순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립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게 저 사람입니다. 준호가 차용증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칩니다. 종수 씨, 이게 정말 말순의 손이 떨리며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고 40년의 사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준호의 마지막 일침에 말순은 주저앉으며 모든 것을 놓아버립니다. 사랑했던 만큼 아픈 배신, 그 무게가 68살 여자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격려가 됩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선 전통시장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합니다. 채소 파는 아주머니의 구수한 목소리, 생선 손질하는 칼날 소리, 그리고 반찬 가게 말순내 손맛에서 풍겨 나오는 된장찌개 냄새까지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시장만의 독특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최말순은 오늘도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68배 나이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무채를 썰고 고추를 다듬고 멸치를 볶는 일련의 동작들이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4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새벽 공기는 차갑지만 가게 안은 이미 따뜻합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물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말순 씨, 오늘도 일찍이네요. 옆 가게 생선집 주인이 인사를 건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그래야죠, 뭐. 손님들이 기다리는데요. 김 사장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생선은 새벽이 장사죠. 말순 씨도 아시잖아요. 두 사람은 익숙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각자의 일터로 돌아갑니다.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말순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은 것입니다. 말순은 담담하게 앞치마를 두르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합니다. 김치 2통, 된장찌개용 재료 손질, 오후에 올 단골 손님 주문받은 나물 5가지.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평생을 혼자 살아온 사람의 강인함이 그 눈빛에 담겨 있습니다. 아들 박준호를 낳고 남편을 잃은 게 26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말순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가게를 지켜왔습니다. 아들을 대학 보내고 사법시험 합격할 때까지 뒷바라지했죠. 밤새워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 야식을 챙기고 학원비 마련하느라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준호는 서울의 큰 로펌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말순은 김치통 뚜껑을 열며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놀리면 울며 집에 오곤 했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가 없어? 아이의 그 질문에 말순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아주며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라고 다짐했죠. 그날 밤 말순은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또다시 웃는 얼굴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다짐대로 말순은 살아왔습니다. 아침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명절도 휴일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그리고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늘 밝은 척했지만 가게 문을 닫고 나면 온몸이 쑤셔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말순의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하고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가 어렵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본 지도 몇 달이 됐죠. 준호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어머니가 사는 이 시장에는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엄마 바빠서 나중에 통화할게라는 말만 되풀이됩니다. 자식 키운다는 게 결국 이런 건가? 평생 자식 하나 보고 버텼는데 이젠 자식도 나보다 자기 삶이 먼저구나.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김치를 담그기 시작합니다. 양념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면서 살짝 따끔거리지만 이 정도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 견뎌온 외로움에 비하면요. 배추를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펴고 양념을 골고루 바릅니다. 손님들은 말순의 김치가 시장에서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면 말순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정성이죠, 정성. 그리고 마음이요. 실제로 말순의 김치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아무리 따라해도 그 맛이 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말순은 그게 뭔지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사랑이 섞인 맛이라는 걸요. 아들을 위해, 손님들을 위해 정성껏 담그는 그 마음이 김치에 배어드는 것입니다. 점심때가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는 박여사, 떡집 주인 김씨, 그리고 매일 오는 혼자 사는 할머니까지. 말순 씨 밑반찬은 정말 최고야. 우리 남편이 다른 반찬은 안 먹어도 이건 꼭 먹는다니까. 그래요? 고마워요. 정성이 들어가야 맛도 나는 거죠. 아유, 말순 씨 아들 변호사 됐다며? 정말 자랑스럽겠어요. 에이, 그냥 그렇게 됐어요.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말순의 손은 쉬지 않습니다. 포장하고 계산하고 다시 반찬을 채우고 기계처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것이 말순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끔 손님들이 아들 자랑을 하라고 하면 말순은 쑥스럽게 웃으며 변호사 됐다고 짧게 말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부러워하죠. 하지만 말순은 그 부러움 뒤에 숨겨진 자신의 쓸쓸함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말순은 잠시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쉽니다. 시장 골목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68회 동안 과연 행복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대학 합격했을 때, 변호사가 됐을 때. 그 순간들은 분명 기뻤지만 그것이 자신의 행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아들을 위한 삶이었지 자신을 위한 삶은 아니었으니까요. 옆 가게 순대국집 아주머니가 국 한 그릇을 내밉니다. 말순 씨, 점심 먹었어요? 이것 좀 먹어요. 오늘 국물이 아주 잘 우러났어요. 고마워요. 나중에 먹을게요. 말순은 따뜻한 국그릇을 받아들며 미소 짓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가족 같습니다. 서로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때론 투덜대면서도 결국 함께 웃습니다. 말순에게는 이 시장이 전부입니다. 아들이 멀어진 지금 이 사람들만이 말순의 진짜 가족인지도 모릅니다.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도 회사 일로 못 갈 것 같아요. 건강 챙기세요. 말순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건강 챙기세요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차가운 문자 메시지뿐입니다. 말순은 국 한 술을 뜹니다. 아직 따뜻합니다. 그녀는 천천히 국을 마시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손가락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순은 혼잣말을 합니다. 괜찮아. 다 큰애가 할 일이 많을 텐데.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나 정리를 시작합니다.
남은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고 바닥을 쓸고 불을 끕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끝나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이어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는 가게 문을 나섭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수는 멈춰섭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석양빛을 등지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걸음걸이가 묘하게 익숙합니다. 말순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손에 들고 있던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녀는 그것도 모른 채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남자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말순의 숨이 가빠집니다. 40년 전 그날 자신을 두고 떠났던 그 사람. 박종수입니다. 말순은 그 자리에 뿔이 박힌 듯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습니다. 말순아. 종수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낮고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억양만큼은 여전합니다. 말순을 부르는 그 방식, 마지막 음절을 살짝 끌어올리는 그 습관까지 똑같습니다. 말순은 입술을 떨며 겨우 입을 뗍니다. 종수? 아! 목소리가 떨립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게. 종수는 말순 앞에 서서 주저하듯 손을 내밀었다가 다시 거둡니다. 그의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역력합니다. 까무잡잡했던 피부는 검게 그을려 있고 눈가의 주름은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입니다.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야. 종수가 말합니다. 말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립니다. 이 남자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4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25살의 말수는 그때 시장 채소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종수는 뱃일을 하러 시장에 들렀다가 말순을 보았고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당신 눈빛이 참 맑더라고 했던 종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매일 저녁 시장 뒷골목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미래를 꿈꿨습니다. 종수는 몇 년만 배를 타면 목돈을 모아서 작은 가게라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말순과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수의 집안은 반대했습니다. 시장 채소 가게 처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죠. 종수는 집안과 맞섰지만 결국 아버지의 병환 소식에 고향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기다려줘, 말순아. 반드시 돌아올게라는 말을 남기고요. 하지만 종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기다려도 1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그가 결국 집안의 뜻을 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려던 찰나 다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준호의 아버지였죠. 말순아, 나 정말 미안해. 종수의 목소리가 말순의 생각을 끊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어 종수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다 지나간 일인데. 차갑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립니다. 종수는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를 알아챘는지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집안에서 억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시켰고 나는 도망치듯 바다로 나갔어. 말순이 너를 잊으려고 했지만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말순은 웃음이 나옵니다. 씁쓸한 웃음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40년이 지났는데 저는 결혼했다가 남편 잃고 아들 키우느라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았든 이제 상관없어요. 하지만 말순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종수는 그 떨리는 손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아내도 떠났어. 오래전에. 자식도 없었고 나는 그 후로 계속 배를 탔어. 세계 곳곳을 떠돌았지.
하지만 늙고 나니 알겠더라. 내가 정말 돌아가고 싶은 곳은 여기 말순이 너가 있는 이곳이라는 걸. 종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른의 노인이 된 그가 울먹이는 모습이 말순의 가슴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말순은 애써 마음을 단단히 먹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순아, 나는 정말. 그만해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그래요? 말순이 소리칩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말순은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종수가 말순의 팔을 붙잡습니다. 말순아,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줘. 나 이제 더 이상 떠돌고 싶지 않아. 여기 너 옆에 있고 싶어? 말순은 종수의 손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그 손의 온기가 너무나 익숙합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요. 나요. 사람들이 봐요. 보면 어때? 나는 당당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붙잡는 게 뭐가 부끄러워. 종수의 말에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칩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수 씨, 우리 너무 늙었어요. 이제 와서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 말순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될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거야. 나는 남은 인생을 너와 함께 보내고 싶어. 종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말순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평생 혼자 살아온 외로움, 아들에게조차 받지 못한 사랑, 그 모든 것이 종수의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 정말. 말순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립니다. 종수는 조심스럽게 말순의 어깨를 안습니다. 말순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포옹이 너무나 따뜻합니다.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게 누구야? 말순 씨 남자친구 생겼나? 하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종수의 품에 안겨 있고 싶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종수와 헤어지며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말순은 오래된 서랍을 엽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종수와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바래고 구겨진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말순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립니다. 종수야, 정말 너구나.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말순은 행복한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생계를 위해 참아왔던 눈물이 아닌 진짜 행복의 눈물을요. 그날 이후 말순과 종수는 매일 만났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온 종수는 말순의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무거운 것을 나르고 청소를 하고 손님 응대까지 거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신기한 듯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말순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말순 씨, 저 남자분 누구예요? 요즘 매일 보이던데. 단골 손님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말순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옛날에 알던 사람이에요. 오랜만에 다시 만났죠. 아유, 봄날이 왔네요. 봄날이. 말순 씨 얼굴이 요즘 환해졌어요. 손님의 말에 말순은 더욱 얼굴이 붉어집니다. 확실히 요즘 거울을 보면 자신도 느낍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웃음이 많아졌다는 것을요. 한 달이 흐른 어느 날 저녁, 종수는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말순아, 나 너와 결혼하고 싶어? 말순은 깜짝 놀라 종수를 쳐다봅니다. 결혼이요? 우리가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진심이야. 남은 인생
당당하게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부부로서. 종수의 진지한 눈빛에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평생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결혼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설렙니다. 하지만 준호가 뭐라고 할지 아들분께 제대로 인사드릴게. 나 박종수 당당하게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말할 거야. 종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말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평생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번만큼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고 싶습니다. 며칠 후 말순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준호야, 엄마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잠깐만. 중요한 얘기야.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재혼? 엄마가? 그래. 옛날에 알던 사람인데 다시 만났어. 좋은 사람이야. 엄마, 정신 차리세요. 나이가 몇인데 재혼이에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말수는 예상했던 반응이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종수라고. 박종수? 옛날에 해기사 일했던 사람이야. 해기사요? 그럼 재산이나 있어요? 아니면 연금이라도 제대로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는 그 사람이 좋으니까. 엄마, 그 사람이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기꾼 많다고요. 준호의 말에 말순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준호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종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엄마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나지 마세요, 그 사람. 준호야,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준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종수는 말순의 표정을 보고 알았다는 듯 다가옵니다. 아들분이 반대하시나 보네. 미안해요, 종수 씨. 준호가 좀. 괜찮아. 아들 입장에선 당연한 반응이야. 내가 직접 만나서 설득할게. 하지만 준호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들의 반대와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종수는 그런 말순을 다독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갑자기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은 준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종수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박종수요? 그렇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종수가 공손하게 인사하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 하는 거예요? 준호야,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말순이 놀라 아들을 말렸지만 준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사람 믿지 마세요.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내 행복을 막을 권리가 있니?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번만은 내 선택대로 할 거야. 말순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호는 당황합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서는 것입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 과거도 모르잖아요. 준호야, 나는 종수를 사랑해. 이 나이에 사랑이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내 진심이야. 사랑이요? 극각 감정 때문에 평생 모은 재산 날릴 거예요? 준호의 말에 말수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들이 정말 걱정하는 건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재산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입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됐어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방법이 있어요. 법적으로 엄마 재산 관리할 수 있어요.
치매 진단받으면 되거든요. 준호의 협박에 말수는 망연자실합니다. 종수가 앞으로 나서며 준호를 막아섭니다. 젊은이, 그런 식으로 어머니를 협박하는 건 아니지 않나? 당신은 좀 빠져요. 우리 가족 문제예요. 가족이면 어머니 행복을 바라야 하는 거 아닌가? 자네는 지금 어머니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네 욕심을 채우려는 거야. 종수의 말에 준호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사의 참견이야. 나는 말순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앞으로 말순의 남편이 될 사람이고. 남편? 웃기지 마세요. 준호가 비웃습니다. 말순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준호야, 제발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잖아. 보면 어때요? 엄마,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하실 거예요? 그럼 저도 생각이 있어요. 법원에 소송 걸 거예요. 엄마 재산 제대로 지킬 거라고요. 준호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섭니다. 말순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주저앉습니다. 종수가 말순을 부축하지만 말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종수 씨, 미안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아니야, 말순아.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종수는 말순을 꼭 안아줍니다. 하지만 말순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아들과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준호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말순과 종수는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장 사람들만 모여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은 끝내 오지 않았지만 말순은 웃으며 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축하해요, 말순 씨. 이렇게 멋진 신랑을 만나시다니. 말순 씨, 행복하세요. 시장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말순은 행복했습니다. 종수도 환하게 웃으며 말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순아, 고마워. 나를 선택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종수 씨.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두 사람은 말순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비좁은 집이었지만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저녁이면 손잡고 산책했습니다. 68과 70의 늦깎이 신혼부부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법원에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준호가 정말로 소송을 건 것입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 종수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종수도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어집니다. 준호 씨가 어머니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모양이네요.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가. 말수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평생 키운 아들이 자신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종수는 말순을 안아주며 다독입니다. 괜찮아, 말순아.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며칠 후 준호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변호사답게 차갑게 정리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기회 드릴게요. 이혼하세요. 준호야, 제발. 안 그러시면 법정에서 뵈야 할 거예요. 제가 조사해 봤는데 저 사람 과거가 깨끗하지 않더라고요. 준호의 말에 종수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말수는 두려운 마음에 종수를 바라봅니다. 무슨 소리야, 준호? 엄마는 모르시는 게 많아요. 저 박종수라는 사람 예전에 사업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었대요. 그게 뭐가 문제야? 다 지난 일인데. 문제는 그 빚이 누구 때문에 생겼냐는 거죠. 엄마, 아버지 기억나세요? 준호의 말에 말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준호의 아버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버지가 뭐? 제가 아버지 친구분들 다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박종수,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돈 빌렸었죠? 종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종수를 쳐다봅니다. 종수 씨, 그게 사실이에요? 말수나,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대답만 해요. 우리 남편한테 돈 빌렸었어요? 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사업 접은 것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다 이 사람 때문이에요. 뭐라고? 말수는 비틀거립니다. 준호는 차갑게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가 박종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어요. 그 빚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망했고 결국 그건 아니야. 종수가 소리칩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미 사업이 어려웠어. 내가 돈을 빌린 건 맞지만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어. 거짓말 마세요. 증거 다 있어요. 준호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냅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당신한테 돈 빌려준 차용증이에요. 그리고 이건 당시 아버지 회사 파산 서류고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듭니다. 낡은 종이에 씌어진 남편의 필체, 그리고 종수의 도장이 선명합니다. 종수 씨, 이게 정말. 말수나,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사정이 있었어. 사정? 무슨 사정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잖아요. 말순이 소리치며 서류를 집어던집니다. 종수는 무릎을 꿇으며 말순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말순은 손을 뿌리칩니다. 엄마, 이제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에요. 준호야, 그만해. 왜요? 진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엄마, 저 사람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결혼하시다니.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준호의 말에 말수는 주저앉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랑, 늦깎이 행복, 그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말수나. 종수가 다가오지만 말수는 손을 내젓습니다. 가요. 제발 가요. 말수나, 내 말 좀. 가라고요. 말순의 절규에 종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준호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엄마,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서 보내드릴게요. 준호가 나가고 방 안에는 말순과 종수만 남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종수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합니다. 말순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남편의 필체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눈물 때문인지 세월 때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종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말순에게 마지막으로 말을 걸어보지만 말순은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종수는 한숨을 쉬며 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문고리를 잡는 그의 손이 떨립니다. 말순아, 나 정말 사랑했어. 종수의 마지막 말에도 말순은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제야 말순은 무너져 내리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과 배신, 행복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방 안에는 말순의 울음소리만 메아리칩니다. 평생을 혼자 버텨온 여자가 잠시 꿈꿨던 행복을 놓아버린 순간입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우는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지만 말순은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나날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과 종수, 그리고 아들 생각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행복하고 싶었던 게 죄였나? 말수는 자책했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것 같았고 아들을 저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는데 단 한 번의 선택도 허락되지 않는 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어쩔 수 없이 법정에 나가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일주일 만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힘없이 옷을 갈아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정에는 이미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빼입은 아들은 낯설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 말수는 아들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종수도 법정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역시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지만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마주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답게 또박또박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박종수는 저희 아버지에게 거액의 빚을 지고도 갚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의 사업은 파산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차용증과 파산 서류 그리고 당시 신문 기사까지 제출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희 어머니에게 접근해 재혼까지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재산을 노린 사기 행각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과 재산 분할을 청구합니다. 준호의 논리정연한 주장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습니다. 판사가 종수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원고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시겠습니까? 종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변명의 여지 없는 죄인인 건 맞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종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말순의 남편분, 그분께 돈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죽음이 제 탓만은 아닙니다. 그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빚에 허덕이고 계셨습니다.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셨고 제게 빌려주신 돈도 사실은 거짓말 마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질서를 유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판사의 말에 종수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돈을 빌려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수야,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서. 나는 이미 틀렸지만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그분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하신 상태였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사실을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희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돈을 갚기 위해 세계 곳곳을 떠돌았지만 연락처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순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말순에게 사죄하기 위해, 그리고 남은 인생이라도 그분 대신 말순을 지키기 위해. 증거도 없는 변명이에요. 준호가 반박했지만 종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당시 그분과 함께 일하셨던 분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팔수는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의 절친이었던 최 노인이었습니다. 최 아저씨?
말순이구나. 오랜만이네. 최 노인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말순의 남편, 그 친구는 이미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곳에서 빚을 냈고 사업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최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그 친구는 죽기 전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형, 나는 이제 끝이야. 하지만 종수만이라도 살려야 해. 그 친구는 아직 젊잖아. 그리고 다음 날, 최 노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종수가 돈을 빌린 건 맞지만 그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어. 오히려 말순의 남편은 종수를 살리려 했던 거야.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순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종수는 그 후로도 계속 돈을 보냈어. 내 앞으로 보내면서 말순에게 전해달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말순이 새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전하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최 노인의 증언에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준호야. 말순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만하자. 내 아버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을 거야. 엄마, 나도 잘못했어. 너에게만 의지하며 살았던 게. 하지만 준호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종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내 아버지를 위해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어. 말순은 종수를 바라봤습니다. 종수도 말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판장님, 말순이 판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저는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박종수는 제 남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살아갈 사람입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너에게만 의지했구나. 하지만 이젠 엄마도 내 삶을 살고 싶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고 종수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종수 씨, 미안해요. 당신을 의심해서. 아니야, 말순아. 내가 미안해. 두 사람은 법정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말순과 종수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나 다시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말순아, 정말 괜찮은 거야? 아들분과.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준호도 나도. 말순의 목소리는 쓸쓸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종수는 말순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졌지만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다시 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 2명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마지막 기회예요. 재산 관리권을 저에게 넘기세요. 준호야, 아직도 그 소리니? 엄마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계시니까 제가 나서는 거예요. 법적으로 엄마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어요. 준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말순은 아들을 보며 서글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는 정말 재산만 걱정되니? 엄마 행복은? 엄마의 진짜 행복은 안전한 노후를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속아서 재산 다 날리는 게 아니라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종수가 나서려 했지만 말순이 손짓으로 말렸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니? 평생 혼자 이 가게 지켜온 엄마가 지금은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사랑이 뭐가 나쁘니? 이 나이에 사랑하면 안 되니? 말순의 말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준호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박종수 씨의 병원 기록이에요. 말순과 종수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이 사람 아프대요. 심장병이래요. 얼마 못 산대요. 준호의 폭탄 발언에 말순은 종수를 돌아봤습니다. 종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종수 씨, 이게 무슨... 말순아 하나. 종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준호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른 거예요. 엄마한테 접근해서 빨리 결혼하고 재산 챙기려고. 그건 아니야. 종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부정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왜 병을 숨겼어요? 엄마한테 말했어야죠. 나는 말순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종수의 변명에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부담? 웃기네요. 병든 사람이 결혼해서 치료비까지 뜯어내려는 게 부담 안 주는 거예요? 준호야, 그만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준호의 말이 파고들었습니다. 종수는 정말 병을 숨긴 걸까? 왜 말하지 않은 걸까? 종수 씨, 정말 아픈 거예요?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말순아. 말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타이밍을 놓쳤다고요? 결혼 전에 말했어야죠. 준호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심장병 말기래요. 수술해도 성공률이 낮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편하게 살려고 엄마한테 온 거잖아요. 아니야. 나는 진심으로 말순을 사랑해서. 사랑? 병든 몸으로 무슨 사랑이에요? 엄마한테 짐만 되는 거잖아요. 준호의 말에 종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병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말순에게 말해야 할지, 그냥 숨겨야 할지. 결국 용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아, 정말 미안해. 종수의 사죄에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배신감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떠날까봐 두려웠어. 난 정말 너와 함께 있고 싶었어. 종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맞죠, 엄마? 이 사람 믿을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이혼하세요. 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혼은 못해. 엄마, 종수 씨가 거짓말한 건 잘못됐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은 진심이었을 거야. 말순의 말에 종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아. 하지만 종수 씨,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말해요. 종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판막 수술을 해야 해. 하지만 성공률이 30%밖에 안 돼. 그리고 수술비가 얼마예요? 5천만 원 정도. 말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돈이면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엄마, 설마 그 돈 내주시려고요? 준호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성공률도 낮은데 왜 그 돈을 날려요?
날리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거지. 말순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그 사람 죽으면 그 돈 다 날리는 거예요. 준호야. 말순이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돈이 사람보다 중요해졌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맘대로 하세요. 하지만 후회하실 거예요. 준호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말순과 종수만 남았습니다. 말순아,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종수 씨, 말순이 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싸워요. 병이든 뭐든. 이제 우리는 부부잖아요. 종수는 말순의 손을 꼭 쥐며 울었습니다. 일은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말순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종수의 수술, 준호와의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긴 그림자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말순은 종수를 안은 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모든 게 잘 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후였습니다. 말순은 그 한 달 동안 종수를 극진히 돌봤습니다. 몸에 좋다는 음식을 해먹이고 함께 산책하며 건강을 챙겼습니다. 종수도 수술에 대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순아, 정말 괜찮은 거야? 그 돈, 내 평생 모은 돈인데. 괜찮아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당신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말순의 말에 종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라도 꼭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수술 전날 병원에서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말순은 놀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준호는 말순을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 조용한 곳에서 준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수술 취소하세요. 준호야, 아직도 그 소리니? 엄마, 성공률 30%예요. 실패하면 그 돈 다 날리는 거예요. 돈이 뭐가 중요해. 사람 목숨이 먼저지. 말순의 단호한 태도에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모르세요. 저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무슨 소리야? 준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사진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종수가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종수 씨가 결혼했다고 했죠? 이게 그 부인이에요. 근데 아세요? 이혼한 게 아니래요. 뭐라고? 그 여자가 아직 살아있어요. 요양병원에 치매 걸려서. 준호의 폭탄 선언에 말순은 비틀거렸습니다. 준호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종수 씨는 중혼이에요. 불법이라고요. 아니야. 그럴 리가.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 여자 이름으로 된 요양병원 기록도 있고 의료보험도 종수 씨 이름으로 돼 있어요. 말순은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무효예요. 엄마는 속은 거예요. 준호의 말에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한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엄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수술비 주지 마세요.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엄마, 정신 차려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직접 물어볼게. 종수 씨한테. 말수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종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들어오자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말순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말순은 종수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종수 씨, 부인이 아직 살아있다면서요? 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순아, 그건 왜 말 안 했어요? 우리 결혼은 무효라는 거 알고 있었죠? 미안해, 말순아. 정말 미안해. 종수가 울먹였습니다. 말순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10년 전에 치매에 걸렸어. 요양병원에 계셔. 나를 알아보지도 못해. 종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혼자였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혼할 수 없었어. 그 사람 보호자가 나밖에 없어서. 그럼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이혼했다고. 말하면 떠날까봐 두려웠어. 말순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종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나 정말 잘못했어. 말수는 종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랑과 배신, 분노와 연민이 뒤섞였습니다. 종수 씨, 일어나요. 말순이 종수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은 받으세요. 말순아? 하지만 그 후에 우리 헤어져요. 말순의 말에 종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 말순아, 제발. 이미 결정했어요. 당신 살려놓고 그 다음엔 각자의 길로 가요. 말순은 돌아서려 했지만 종수가 붙잡았습니다. 말순아, 나는 진심이었어. 너를 정말 사랑했어. 저도 사랑했어요, 종수 씨. 하지만 이젠 끝이에요. 말수는 종수의 손을 뿌리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결정하셨어요. 하지만 말수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준호. 예. 엄마한테 접근한 건 종수 씨뿐이 아니더라. 너도 재산 때문에 온 거잖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됐어. 내일 수술비만 내고 엄마는 혼자 살 거야. 너도 종수 씨도 필요 없어. 말수는 그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혼자 걷는 복도가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수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준호도 와 있었지만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말수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미워도, 원망해도, 그래도 살아만 있어주세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말순과 준호는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가족분들, 네, 수술은 어떻게 됐나요? 말순의 떨리는 목소리에 의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말순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말순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이틀이 고비예요. 잘 견디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틀만 견디면 종수는 살 수 있습니다. 비록 헤어지더라도 살아만 있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종수를 유리창 너머로 바라보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종수 씨, 꼭 살아요. 제발. 이틀 밤을 말수는 중환자실 앞에서 보냈습니다. 눈 한 번 제대로 붙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첫날 밤만 있다가 돌아갔지만 말수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수의 생명이 위태로운 이 순간 혼자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좀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의사가 밝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말수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종수가 살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종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말수는 매일 병문안을 갔지만 예전처럼 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겨주고 돌아갔습니다. 종수는 그런 말순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말순아, 나랑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이제 회복하시면 각자 갈 길 가는 거죠. 제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말순은 단호했습니다.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종수는 퇴원했습니다. 말수는 퇴원 수속을 도와주고 택시를 불러줬습니다. 말수나 정말 이게 끝이야? 종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이제 끝이에요. 건강하게 사세요, 종수 씨.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저도요. 하지만 사랑만으론 부족해요. 말수는 택시 문을 닫아줬습니다. 택시가 떠나는 것을 바라보며 말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온 말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게를 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 한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왜 왔니? 말순의 차가운 반응에 준호는 머뭇거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제가 너무 엄마 재산만 생각했어요. 엄마 행복은 생각 안 했어요.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말순의 얼굴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제 알았니? 네. 늦었지만 이제라도 깨달았어요. 엄마가 평생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준호는 가방에서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반찬이죠? 말수는 반찬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의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먹던 문화물이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는 이 반찬을 참 좋아했지. 엄마, 집에 가서 같이 먹어요. 오랜만에 엄마 손맛 좋은 거 먹고 싶어요. 말수는 조금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근데 며느리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뵙고 싶대요. 두 사람은 함께 준호의 차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준호의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식탁에는 말순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러게. 잘 지냈니?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자신. 이것도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박종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 그걸 물어? 제가 알아봤어요. 그분 부인 돌아가셨대요. 한 달 전에. 말순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이제 법적으로 자유로워진 거예요. 엄마랑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어요. 말순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종수의 부인이 돌아가셨다니. 그럼 이제 엄마, 종수 씨 만나보세요. 아니야. 이미 끝난 일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엄마 얼굴 보면 아직도 그분 생각하는 거 다 보여요. 준호의 말에 말순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밤 종수를 생각했습니다. 잘 지내는지, 건강한지, 외롭지는 않은지. 며칠 후 말순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말순아. 돌아보니 종수가 서 있었습니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습니다. 종수 씨,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순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돌아가셨다면서요? 응, 편안하게 가셨어. 종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말순아, 나 이제 자유야. 너랑 정식으로. 종수 씨. 말순이 종수의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친구로 지내요. 그냥 친구. 친구? 종수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친구도 좋아. 내 곁에만 있을 수 있다면. 두 사람은 함께 시장을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순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형태는 다양하다는 것을. 연인이 아니어도, 부부가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종수는 매일 시장에 나왔습니다. 말순의 가게 일을 도왔고 함께 장을 보고 저녁이면 산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수군거렸지만 말순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가끔 시장에 들렀습니다. 반찬을 사러 오는 척하며 어머니 얼굴을 보러 왔습니다. 종수와도 어색하지만 인사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이거 가져가. 내가 좋아하는 김치야. 고마워요, 엄마. 그리고 이것도 내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무나물. 말순이 건네는 반찬을 받으며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행복해. 종수와 함께 있을 때, 아들과 이야기할 때, 시장 사람들과 웃을 때, 말순은 조금씩 행복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말순과 종수는 시장 골목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쳤습니다. 말순아, 고마워. 뭐가? 내 곁에 있어줘서. 친구로라도. 말순은 미소 지으며 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종수 씨. 함께 있어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랑의 형태가 바뀌어도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시장 한쪽에서 준호가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결국 가족은 끊어낼 수 없는 거구나. 말순, 종수, 준호. 세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씩 다가서며 상처를 안고도 다시 가족으로 묶여갔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때론 아파도,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남는 감동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감동적인 사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힘찬 하루 되세요.